자, 포물선에서 극선 했었죠. 그때 메모할 때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외부점이 있는데, 이 외부점을 포물선 또는 여기서는 타원이니까요,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곡선, 외부점임에도 불구하고 곡선 위의 점인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외부점을 x1, y1이라고 할 때 a제곱에 x1, x 더하기 b의 제곱에 y1, y는 1이다. 이것이 외부점인데도 곡선 위의 점인 것처럼 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타원의 극선의 방정식 증명은 그거 따로 하지 않고 그 개념으로 바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다? 극선 AB를 지나는 직선식이 되죠. 자, 예로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외부점 2,6이 있고 타원의 식이 2분의 x제곱 6분의 y제곱은 1이다. 자, 타원에다 그은 두 접점을 PQ라고 하자라고 하네요. 접점을 PQ다.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또는 식을 구하라 라고 본다면 PQ 구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2,6이 외부점인데 접선을 구하는 것처럼 식을 세우면요, 2분의 2x 더하기 6분의 6y는 1이다 되고, 약분해 버리니까 x 더하기 y는 1이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직선식은 이렇게 되고. 이차 곡선에서 접선이 수직 나오는 거, 포물선은 한번 봤죠. 준선 위에 있을 때잖아. 2차 곡선에서 원은 어떨까? 원은 어떨 때 접선이 수직이 될까? 예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좀 쬐개맣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이 되려면 뭐 이 정도 그리면 되려나?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이야기야. 이 점은 자치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답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색깔이 다른 형태로 또 다른 하나의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이 된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수직일 것 같아. 여기도 수직일 것 같고. 이 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반지름이 있을 테니까, 여기도 수직, 반지름, 접선이니까 수직일 테고.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에서부터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교점, 흰색의 교점 특징이 좀 보입니까? 무슨 성질이 있을까? 항상 반지름에 대한 루트이만큼의 반지름에 대해서 루트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맞죠? 그렇다면 원이라는 2차 곡선에서는 외부에서 접선 꺼서 수직이 되는 점은 루트 2r이라는 반지름을 가지는 이런 원의 자치를 띄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도 존재합니다. 원에서도
외부에서 접선 껐을 때 90도가 되오라는 놈이 존재해. 그 놈은 원으로 표현이 돼. 포물선은 외부에서 접선 꺼서 수직이 되는 놈은 준선 위에 존재. 직선으로 존재했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타원도 원이고 쌍곡선도 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흰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몇 개를 더 그어볼까? 이렇게 주황색의 교점이 되거나 또 다른 형태로 좀 비스듬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랑 수직이 되도록. 왠지 좀 수직 같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교점의 자치가 원 위에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뭔가를 유도를 해볼 텐데, 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 유도과정 암기할 거 아니거든. 그냥 한 번 처음이니까 적긴 적을 텐데, 유도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이라고? 그러면, 타원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림은 어디일까? 이 그림에서 저기 주황색입니다. 제일 쉬운 점이 되겠죠. 왜 그럴까? A에서 수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A, B에서 수직으로 왔으니까 A, B가 되겠죠. 그러면 원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점을 지나는 원이라면 그 새로운 자치의 반지름은 루트의 A제곱, B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R의 제곱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A제곱, B의 제곱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유도 과정을 까먹어도 결과는 기억할 수 있잖아. A에서 B에서 수직으로 가서 만나는 그 점이 자치인 어떤 가장 일반적인 점이겠구나라고. 그래서 원이라는 걸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복잡하지 않고 좀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적어 보겠습니다. 외부점, 이 접점이 되는 점을 x1, y1,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점이라고 할게요. x1, y1을 지나는 그냥 직선입니다. 여기를 지나는 직선. y-y1은 m의 x-의 x1. 일반적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타원에 접한다. 타원의 식 한번 적고 갑시다. a제곱에 x의 제곱. 자, 이것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포물선 할 때는 y로 표현했죠. x 없애는 게 좀 편했기 때문에 자, 식은 길지만 제곱을 해서 x로 전개를 해보면 a제곱에 m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자, 접한다라는 사실은요, x의 근이 한 개가 될 테고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4분의 d가 0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분의 d가 0이다 식을 정리를 하면
자, 괄호 풀고 없앨 거 없애고 A에 대해서 M에 관하여 정리. 자, 수직이다. 두 접선이 수직이다. 그 말은 포물선에서 했듯이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A분의 C 개념이 될 테니까 A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넘겨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a제곱 b의 제곱이라는 관계가 나오고 x1 y1의 자체가 1이구나, 반지름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구나 라는 뜻. 제일 중요한 것은 1이다 라는 거. 식이 좀 길었죠. 자, 이것도 증명하라는 뭐 단 한 번도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실을 먼저 알고 그렇겠군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타원이 임의 점에서 접선에 평행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P의 B 넓이가 일정하답니다. 이게 P가 뱅글뱅글 돌아도 일정하대요. 그렇다면 일정하다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가장 일반적인 무언가를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제일 만만한 거. 어떤 형태일 때일까요? 바닥은 P가 B점에 오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접선은 요렇게 올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일정하다라는 그 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접선이 여기 B점에서 접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 일정한 값은 뭐가 될까? 삼각형 2분의 1, 높이는 B, 밑변은 2a가 되어서 AB인가 봐요. 값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하다 어떻게 써먹을까? 진짜로 P점을 예를 들어서 1,2를 주고 나서 저도형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일정했으니까 나는 P점을 저기 두고 구하지 않겠어. 돌려서 구하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타원이 a제곱 x의 제곱에 b의 제곱에 y 제곱이 1이다. 그 다음에 ab 두 점을 그 다음에 원점 지나고 점 P를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 그러니까 P의 접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점 P의 접선, 직선 L이다. 기울기를 모르니까 직선 L의 식을 Y는 MX에 그 타원의 기울기 공식 쓰겠습니다. 뿔마에 a제곱에 m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그렇다면 직선 AB는 우리가 m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y는 mx가 되는 거겠죠.
접선과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AB는 뭐가 될까? AB 한번 찾아봅시다. Y는 MX랑 선분 AB와 타원의 교점이니까요. Y 대신에 MX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뭐 복잡한 건 좀 간단하게 줄입시다. 그러면 X로 정리해서 풀어보면 자, Y는 MX를 이용을 해서 선분 AB 길이를 먼저 지정을 해볼까요? 선분 AB 길이는 글셈인데요. x2 x1 그 다음에 피타 써서 길이 결정을 해보면 m을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2 빼기 x1은 여기 뿔마니까 여기 구한 우리가 x 값에 대해서 2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배 2ab에 루트 1 더하기 m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 a제곱 m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그러면 선분 AB 길이가 여기를 밑변으로 볼 건데 삼각형 넓이니까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높이는 삼각형에서 높이 개념은 직선 L과 원점 사이의 거리로서 구해보랍니다. Y를 넘긴 다음에 0,0하고 거리 공식을 써보면 x 개수가 m, 그래서 m 제곱에 y 개수 1, xy에 00 대입하고 나서 절대값 씌울 테니까 루트에 a 제곱에 m 제곱에 b의 제곱이다. 이렇게 거리가 나오겠죠. 밑변 구하고 높이까지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루트에 m제곱에 더하기 1 a제곱에 m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루트에 약분하니까 ab가 되더라. 결론 ab로 일정하다. 여기는 어떠한 다른 변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으면서 머릿속에 일정하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 성질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식부터 한번 적고 시작을 해볼까요? x제곱 b의 제곱에 y제곱 1, 그 다음에 초점 f 다시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단위의 점은 x1, y1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b는 x1, y1. 그러면 접선부터
a제곱에 x1x b의 제곱에 y1y는 1이다. 통분해서 넘기면 b의 제곱에 x1의 x a제곱에 y1의 y 마이너스 a제곱 b의 제곱 0이다. 거리공식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공식 써서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고 줄여서 적어보면 hf는 계수 제곱 해버리면요 b의 4승 x1의 제곱 a 4승 y1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에 x1k 마이너스 a 제곱 h 다시 f 다시 이건 왼쪽 같으니까 땡땡 이라 할까요? b의 제곱에 차이점은 a제곱 부호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 정도 차이겠죠. 그래서 둘을 곱해보면 일정하다는데 뭐 정리가 좀 돼야 될 텐데요. 루트가 없어지고 b의 4승에 x1의 제곱 더하기 a 4승에 y1의 제곱 b의 4승에 x1의 제곱 k 제곱 a 4승 자, 이걸 정리할 때 필요한 성질이요. K가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K라고 했고, 다원이니까, K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X1, Y1에 대한 성질 중에서, 이거 다원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A제곱, B의 제곱에 Y1의 제곱은 1이다. 여기를 좀 넘겨서 정리해보면, Y1을 자, 여기에다가 1번, 2번 넣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좀 복잡하지만 팍팍팍팍 줄어든 다음에 그래서 그 곱은 b의 제곱으로 일정하다. 우리는 일정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9번 문제로 가봅시다. 9번은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취준 교재에서 뭐 항상 이래요 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 풀다가 계속 반복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켜놓고 다원의 최대 최소 성질에 들어있던 건데 다른 거는 뭐 잘 아는 거니까.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원래 타원에서 맨날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는요, 타원처럼 생긴 잔디밭이 있는데 여기다가 축구장을
이렇게 지으려 합니다. 축구장 넓이의 뭐 최대값은 얼마인가, 최소값, 이런 거는 많이 풀어봤잖아. 산술기의 평균을 이용해서 많이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편으로 확장을 해서 타원 모양 잔디밭이 있어요. 안에 축구장을 지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인 최대 최소는 많이 나오는데, 접선에서 선분의 1에 대한 길이, 이 부분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반화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최대 최소는 안다보고 잘 쓰이지 않는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타원 한번 그려볼게요. 타원의 점 P에서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B다 라고 할 때 이 선분 AB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건 많죠. P가 만약에 여기 Y축 바로 옆에 오면 이 선이 어디 요렇게 가서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선도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값은 무한대에 가까울 것 같아요. 최소는 이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선분 AB 길이는 최소값을 가질 텐데, 노란색 이게 최소값을 가질 텐데요.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 색칠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뭐하고 같냐 그러니까 A와 B, A 더하기 B가 최소값이더라고. 기억하기 좀 쉽죠? 이거 수식으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코시-슈바르츠 알지? 산술이나 코시나 비슷하게 뭐 수투할 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산술보다는 코시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x1, y1 접선식은 a제곱에 x1x 더하기 b의 제곱에 y1, y는 1이다. 접선입니다. x절편, a점이죠. a점. x절편입니다. x절편은 y에 0 대입하게 되면 y에 0 대입하고 넘기면 x절편은 x1분의 a제곱 콤마 0 이렇게 되겠죠. b점의 좌표는 y절편입니다. 넘겨보면 y1분의 b의 제곱이다 라는 사실이겠죠. 자, 길이의 최소값. 그러면 우리는 선분 AB의 제곱이 필요하네요. 선분 AB의 제곱은 X절편의 제곱, X1A 제곱의 제곱 더하기 Y1 B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다. 자, 그런데 타원에서는 이 값이 1이니까요. 또는 곱하기 1을 해줘도 상관없는 거죠. 이 값에다 곱하기 1을 할 텐데 그 1의 의미가 타원식 적겠습니다. a제곱에 x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1의 제곱은 이 값이 1이니까 곱해줘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코시-슈바르츠로 가볼게요. 코시-슈바르츠는 알맹이끼리 꼭 x1분의 a 제곱 알맹이 곱하기 알맹이 a분의 x1 맞죠? 더하기 여기 알맹이 제곱 안쪽 알맹이 y1의 b의 제곱 곱하기 저기 알맹이는 b분의 y1이 되겠죠.
알맹이 길이의 제곱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성립합니다. 이거 정리해 보니까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결론 ab의 최소값은 a 더하기 b가 되더라. 정리 자체가 뭐 어렵진 않죠. 빨간색이 잘 보이나? 안 보이네. 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최소값은 a 더하기 b다.